번째 북한 재개발입니다. 자, 북한 재개발은 우리 그 초량에서부터 부산역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부산 진역에 있는 요까지 위치를 지금 넓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면 요 북한에 보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게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옛날에는 연안 여객 터미널 여기에서 우리 대마도나 후쿠오카 갈 때 또 지하철 내려가지고 캐리어 끌고 여기 가서 타고 갔습니다. 지금은 국제 여객 터미널에 가야지 대마도나 후쿠오카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부분이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크루즈 부두나 마리나 부산이 영산 이런 지역에 많은 기업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도대체 북한은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높은 건물들은 국가가 이제 재개발하다 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손을 댈 수 있는 게 이 큰 도로를 기점으로 요 위쪽에 우리 좀 높은 고바위 쪽 있죠. 이런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21세기로 두고 요 위에는 19세기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산시장이고 대통령이면 이 위에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개발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이 개발을 안 하더라도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올라갈수록 뷰는 더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되면 이쪽 근처로 이쪽에 여러 가지 이쪽에 관련된 산업들 또 직장인들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계속 변하면서 북한 재개발에 대한 이런 구속 이런 개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경매에 나온 주택, 얼마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도 좀 저렴하니까 사가지고 수리해놓고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이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요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좀 있으면 건설회사에 전화 오든 전화 오든 지역주택조합에 전화 오든 땅을 팔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북한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언제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살아있을 때 되겠나?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기간이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센텀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센텀시티가 옛날 20년, 30년 전에 센텀시티였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센텀시티가 불같이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옛날에 거기는 뭐였는데요? 그냥 허벌판인 수영 비행장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부산에서 센텀, 라틴어로 100이란 말이거든요. 100년을 내다보고 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가보면 어때요? 백화점도 2개 들어와 있죠. 지하철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스코도 있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영상, 영화, 컴퓨터 관련된 완전 좋은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불과 20년도 채 안 됐단 말입니다. 옛날 허벌판이었는데. 이 북한은 앞으로 센텀시티를 뛰어넘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볼 때 가장 포인트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하고 난 전과 후로 저는 북한 재개발의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제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 여객 터미널이 옛날에 여기로 넘겨가면서 여기 남아있는 이 지역에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그 서울에 가면 뚝섬처럼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부산에서 복합문화센터죠. 여기에 대학박물관도 짓고 여러 가지 도서관, 공연장, 우리 부산 시민들이 와가지고 이 바다를 보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우리 문화 공간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북한에 보면 해양문화지구부터 시작해서 마리나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그다음 광장, 공원 등등 해서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앞으로 2030년 엑스포도 여기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 지역의 요 주변, 요 위쪽에 있는 삼복도로 지금 여기에 공장 레오스라든지 이편한 세상 아파트 생각 들어오고 있죠. 그런 비율들이 지금 계속 다른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만들어지면서 아파트가 계속 건립될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요즘에 좋은 직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양이 잘 될 수밖에. 건설회사는 분양 잘 되면 무조건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주변에도 시간의 문제지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북한 오페라하우스가 롯데에서 1,000억 원을 지금 완납했고 나머지 1,500억을 지금 국비 조달로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북한 오페라하우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하우스고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어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오페라하우스 주변은 관광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 오페라하우스 결국 짓냐 안 짓냐 하다가 결국 짓게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2022년도 한 2년 정도밖에 물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2년 만들어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변이 이 북한에 있는 선셋, 바다를 보기 위해서 사진도 찍으러 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커피숍이라든지 상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쪽에 많은 변화가 실감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아직도 그냥 허벌판일 때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에 보면 천혜의 자연 조건이죠. 많이 안쪽으로 들어있어서 뭐 태풍을 치거나 뭐 해일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이런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541만 제곱미터의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혜택을 주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도 북한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또 어느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샌즈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샌즈 그룹이라면 여러분 이해를 잘 안 되시는데, 싱가포르 있죠. 마리나베이 샌즈라고 하는 그 배 모양의 리조트 아십니까?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샌즈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새만금이나 다른 지역은 관심 없는데 북한에 오픈 카지노만 열어주면 5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요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보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부산 상봉에 있었던 정부 방침도 이런 게 지어지면 좋은 직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부산에 사는 다른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서울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데 삼성, LG 같은 좋은 기업이 없잖아요. 이런 좋은 복합 리조트 같은 좋은 직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카지노 딜러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계통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고용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 문제가 이제 카지노 부분입니다. 카지노. 우리 카지노 하면 정성 카지노 생각이 나죠. 정성 카지노 하면 좀 부정적인 자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부정적인 게 많은데 이걸 갖다 우리는 그 강원도 폐강을 갖다가 빨리 정리하면서 급격하게 들어온 제도가 카지노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무슨 뭐 규제라든지 사회적 어떤 합의가 없이 그냥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입장료를 들어보면 정성 카지노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성 카지노 가보신 분 없습니까? 얼마예요? 9,000원. 그렇죠. 9,000원이에요. 9,000원. 카지노 들어가는데 입장료 9,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의 입장료는 그 싱가포르 달러로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약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수고 들어가야 돼요. 문턱이 높단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카지노를 만드는데 좀 문턱을 높게 입장료를 높이고 그 다음에 커터 제로해서 한 달에 몇 번씩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규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저는 이 복합 리조트는 반드시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이런 좋은 이런 투자 사례가 있으면 이런 거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우리가 그 나쁜 선례는 좀 최소 줄이고 좋은 쪽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부산 경제에도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풀기 위해서 선상 카지노, 배외에 카지노를 좀 만들어서 요 땅에는 없고 배에서 이제 카지노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게 했냐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카지노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우리 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인구도 많지만 여행하는 사람도 막 1년에 막 몇억 명씩 여행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이 뭐를 좋아하냐면 돼지국밥도 좋아하지만 뭐를 좋아하냐면 노름을 참 좋아합니다. 카지노를 좋아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라든지 저 필리핀 이런 데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노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을 또 유치를 시켜가지고 우리의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일본은 그 보수적인 일본도 지금 법을 바꿔서 카지노를 지금 몇 군데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 맞춰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북한에는 또 자연적인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태풍 해일에 또 규제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또 마리나 사업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아시아권과 달리 서구 우리 유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50대 초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해가지고 평생을 뭐 요트를 타고 막 누비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소득이 지금 3만 불, 4만 불 넘어가면 이제 여가를 이제 뭐로 요트를 타고 이제 선셋을 보고 낚시도 하고 이런 문화로 바뀐단 말이죠. 북유럽처럼. 그러면 우리 가장 좋은 수영강 요트 경기장이 너무 좋으니까 북한 쪽으로 가져와서 북한의 요트 클럽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아주 우리 부산에는 다른 지역에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지리적 조건을 잘 따져서
요트클럽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생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북한의 또 호재 중에 하나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2030년 등록 엑스포입니다. 여러분이 엑스포 하면 생각나는 엑스포가 무슨 엑스포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전 엑스포라 말씀하시는 분 연식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93년도에 열렸습니다. 2009년도인가 최근에 열린 엑스포가 여수 엑스포였어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엑스포는 죄송하게도 세계 엑스포, 등록 엑스포가 아닙니다. 뭐냐면 인정 엑스포라는 인정 엑스포. 인정이란 말은 우리끼리 대전에 한번 해보자, 여수에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해가지고 엑스포를 한다 이런 거고, 이 등록 엑스포는 세계 엑스포예요. 5년마다 열리는데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면 유치에 성공해야 됩니까? 유치 성공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치에 성공을 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는 요 세 군데가 경쟁해서 오사카가 됐습니다. 오사카. 그 30년, 5년 뒤에 우리가 이제 부산이 이제 지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작년 7월달에 막 부산 유치 성공 막 한 거 있죠. 엑스포 유치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어디 한다? 부산이 한다는 게 유치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 요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 엑스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부산 경제에 있어서 월드컵이나 동계 올림픽 이런 거는 길어봤자 몇 달을 하냐면 한 달 합니다. 한 달. 월드컵도 길어봤자 한 달. 아시안 게임은 15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달 15일 동안 막 그 선수 관계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갚은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엑스포는 얼마큼 합니까?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0일 동안 180일 6개월 동안 몇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우리 부산에 다 집결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밥도 먹고 회도 먹고 돼지국밥도 먹고 호텔에서 자고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또 학생 또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수학여행 다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부산에 온단 말이에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등록 엑스포니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에는 살릴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북한에 만약에 이제 2023년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발표가 2030년께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북한이 등록 엑스포 유치됐다 확정됐다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늦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길 닦고 도로 닦고 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올 겁니다. 왜? 부산 최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엑스포 유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다 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엑스포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끌어들여서 도로 닦고 뭐도 하고 철도 놓고 이러면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래서 VI 사무총장이 그 2025년도 오사카 열리니까 혹시 일본 다음에 또 아시아를 줄 수 있느냐? 30년에. 근데 그거는 엑스포는 월드컵이랑 다르게 유치만 잘하면 그 유치하는 데는 영향을 관계없다. 준비만 잘하는 나라에게 선별하겠다. 그리고 부산이 지금 여기 지금 그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조직도 만들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한 해상 야구장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부산하면 또 야구 도시거든요. 근데 저 사진 야구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야구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한 환승센터 보면 국내 최장 공중 보행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KTX나 SRT를 타고 서울 수도권 2,500만 명이 있는 인구가 부산에 놀러 오게 되면 부산에서 다시 국제여객터미널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 1박하고 일본 가서 2박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산에 1박하고 SRT 타고 KTX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다시 또 그 짐 가지고 택시를 타든 버스 타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쭉 걸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공중 보행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엄청나게 편하겠죠. 걸어 다닌다 구경 지나가다 뭐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막 이런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0년 올해 말 되면 거의 이제 한 500m 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위에 사람들이 또 여름이나 이럴 때, 가을이나 이럴 때 또 가가지고 또 커피도 먹고, 그리고 바다도 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제 그 엑스포도 열리게 되면 요 도로, 우리 메인 도로 있죠. 요 도로만 가지고 있다가는 완전 교통 지옥이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1.87km, 약 2km 되는 요거를 지하 구간으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을 우려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자, 부산역 광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산역에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1호선 부산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됐습니다. 눈을 맞아야 됐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하로 연결돼서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오늘 요 강의 마치고 서울 강남에 또 강의하러 가는데, 또 지하철 요 밑으로 가니까 비도 안 맞고 따뜻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되면 부동산하는 이야기이지만 또 지하가 또 많이 발전이 되면 위의 상권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상권이 롯데리아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주변이 왜 항상 위로 가다가 꼭 구경 뭐 먹고 이랬는데 지하로 다 가보니까, 왜 지하 만들면 사람 지하로 다 내려가지 위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은 좀 어려워질 수 있겠고 건물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판단해 보셔야겠다. 자, 동아일보라든지 많은 저 신문에서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한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명품 부산은 북한 마스터 프레임 나왔다.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 북한 10년 뒤에 상정벽해 센텀시티를 뛰어넘겠다. 앞으로 그 강한대교에 있는 불꽃축제가 북한이 만들어지면 북한은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규모가 크게. 그 다음 북한 마리나 사업 민자 유치해서 항만공사 직접 개발, 정부에서 손을 대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 북한이 들어설 부산지방합동청사의 규모를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 정부 기관 중에 뭐 세무사, 뭐 기상청 이런 것도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이쪽에 다 만들어서 지방합동청사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을 상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업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또 그 사업체를 또 만들고 또 그쪽에 또 장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 관련된, 북한이 지금은 아직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계속 그 2022년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지고 탄력을 받고 2023년 북한 엑스포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 그럼 큰 도로를 기점으로 그 위쪽에 오르막에 있는 삼복도로 쪽에 흐름한 주택들, 이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지 금방 저는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